손님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다 짓고 멈춰선 비운의 풀빌라 올시다. 지리산을 마주보는 강양 쪽 백운산입니다. 이 계곡의 절경 바로 옆에 풀빌라를 지어서 여름 계곡에 발을 담그고 거기서 물놀이도 좀 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이 경치 한번 보세요. 정말 압권입니다. 가을에는 또 얼마나 단풍이 들겠습니까? 이 계곡 따라 정처없이 올라가면 이 산속에 신선을 만나서 성천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좀 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한 1년 전에 훌쩍 지나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 현장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큰 풀빌라를 8동이나 지었는데 뭔가 계속 시설이 상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긴가민가 해서 과연 부도가 나서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혹시 분양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와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아무런 진척이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자, 지금 다시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현재 5월의 실록이 온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기 백운산에도 계곡마다 상당한 비스객들이 모여들겠지요. 그런데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기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때 반짝하는 영업만으로는 일대 펜션이나 카페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휴가철에 와서 본 것으로 회사 그만둘 생각 가능하면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곡을 타고 수십 개, 거의 100개에 가까운 펜션과 캠핑장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7월 말부터 8월 아니겠습니까? 그때 방을 다 채운다 해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버려서 며칠 살지도 못합니다. 작년에 이제 여기를 와서 보고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워낙 여름 피서철에는 인기가 많고 계곡의 명소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바탕으로 지은 고급 풀빌라 되시겠습니다. 자, 둘러보겠습니다. 1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벽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제 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연면적이 이 산속에다가 70평짜리 고급 빌라 형태입니다. 2020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70평이면 자, 어디서나 상당한 럭셔리한 쪽에 속하는데요. 내부도 유리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2층 테라스 쪽에서 계곡을 바라보면서 삼겹살도 구워 자시고 와인도 한 잔 자시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망구 그냥 신선 노름이지요. 그래가 또 좀 심심하면 계곡에 담가놓은 통발 오해 좀 건지러 가시면 거기 산메기도 잡혀 있을 거고 빠가사리, 동자개, 가재 등등 저거 잡아서 무시 좀 빚어놓고 얼큰하게 끓여주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살아야 되는데요. 의하다가 그래 하지도 못 해보고 이래 돼 있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자, 제가 비록 빈집만 찾아다니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수영장도 있고 와플인가 물 버글버글 끓어오르는 거 그거 기계식 욕조도 있고 이런 것을 노출 공구리 시공이라 하는데요. 저거 언제 은근히 좀 멋이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일부러 더 이상의 장식은 안 하고 저렇게 하던데, 저도 여유가 좀 되면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요. 오늘 다른 데는 진짜 좀 덥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곡에 딱 어느 순간 바람이 장난이 아니고 너무 추워요. 그런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겨울에는 정말 추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찰기를 띄울 때도 비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비행에 상당한 애를 겪었습니다. 자, 여기 공사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계곡 근처라 토목공사 비용도 장난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곳은 건축 비용이나 토목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세요. 여름에는 어차피 시원할 것 같고 이제 겨울에 난방만 좀 잘 해주시면 참 아늑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게 단독주택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으니 좀 여유가 상당히 좀 되어서 따신 분들 그분들을 겨냥을 해가 분양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강양제철소 또는 강양여수산단 여기 많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 별장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202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세계적인 역병이 덮쳤던 시기인데 그 바람에 여러 가지로 분양이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옥상에도 저게 풀장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1층 발코니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옥상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럭셔리 빌라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식구대로 모욕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잡초만 무성하고 건물은 주인을 못 만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난 건축물인데 이토록 한 채도 안 팔렸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저 사실 남해 저런 쪽에 가봐도 60몇 동이 이제 한 채도 분양 안 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외딴 조용한 곳에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분양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한국의 노년 은퇴 연령들이 사실상 은퇴가 안 됩니다. 특정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나 연금 수령자 아니면은 자산가, 대단한 자산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분들의 수가 너무 적고 결국 또 퇴사를 해도 또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 특히 대도시를 떠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명 중 1명은 65세 이후에 노후 빈곤에 바로 이제 빠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은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아직은 사치스러운 그런 이제 단어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때 저금리 시절에 부동산을 막 짓던 그런 시기에는 시중에 돈이 풍부해서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외딴 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내에서 생계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수가 좀 적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아파트에 평생 너무 익숙해져서 선뜻 이런 곳에 몇 억씩 주고 분양을 받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아직 좀 거리가 멉니다. 한때 이런 종류들, 이런 빌라 같은 것이 유행하던 시절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불경기 기조와 맞물려서 정말 한동안은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원주택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생계와 노후 빈곤율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또한 너무 크게 지은 것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원한 생계형 유튜버 강호발 안타까운 현장에서 인사드렸고요. 같은 생계형끼리 앞으로 힘차게 한번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